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도시락 체인 정성한끼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장영자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외동딸 서아의 결혼식 날. 수많은 하객과 언론, 플래시 세례까지 더해진 행사였고 신랑은 태영그룹 전략기획실 부장이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얀 낭과 유리 장식으로 꾸며진 웨딩홀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장영자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겉으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건 기쁨이자 이별이었고 이 순간이 다신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쳤기 때문이죠. 대기실 안 드레스를 입은 서아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영자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끝으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너답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엄마와 딸의 모든 감정이 오갔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은 모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버질로드 양옆에 놓인 하얀 장미들 사이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고 신랑 백지우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그에게 쏠려 있었고 예식장은 말 그대로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조명이 비치지 않는 구석, 기둥 뒤에 서 있는 낡은 점퍼 차림의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슬리퍼, 구분 등 깡마른 몸. 그 모습은 이 웅장한 결혼식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장영자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한수진. 50년 전 자신을 식모의 딸이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 영자가 가장 힘들던 시절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렸던 부잣집 주인 집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회색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엔 뭔가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숙인 채 뒷문 쪽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장영자는 뭔가에 이끌리듯 봉투를 들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 내 딸도 죽였습니다. 막지 않으면 당신 딸도 울게 됩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회자의 멘트, 경쾌한 음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장영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대 위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고 하객들 역시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영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가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는 포식자의 가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식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했고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영자의 손은 점점 주먹을 쥐듯 말려들었고 심장은 천둥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반드시 맡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장영자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엔 초췌함이 가득했고 손엔 붉게 쥔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가져온 파장은 단순한 불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 내 딸도 죽였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결혼식 후 딸을 잠시 붙잡고 말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딸 서아는 들뜬 얼굴로 신혼여행 일정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먼저 공항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이 끝나고 홀로 호텔방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죠. 이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장영자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서아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부터 모아둔 앨범과 편지들, 가족의 기록이 담긴 박스들 사이 가장 아래쪽에 무거운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들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오래된 종이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15살 무렵의 장영자, 그리고 또래의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죠.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시절 수진은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았고 자신은 항상 아래에서 올려다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날이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겨울,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주인집 부엌에 있던 그녀는 흰 앞치마를 묶은 채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주인집 딸 수지는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징징대서 뭐해요? 엄마가 식모였다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영자는 그 말을 그대로 적어두었고 일기장 한 구석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울면 또 누군가 밟고 올라올 테니까. 그 일기장을 덮으며 그녀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왜 결혼식장에 나타난 걸까? 왜 내 딸에 대해 그런 경고를 남긴 걸까? 그녀는 수진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은 2년 전까지도 국내 유아 교육 브랜드의 대표로 활동했었고 이후 언론에선 갑작스럽게 실종된 딸을 찾는 모친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영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쪽지에 적힌 그 남자는 수진의 딸을 파멸시킨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장영자는 망설임 끝에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낮인데도 불 꺼진 골목, 주택가 구석에 오래된 2층 양옥, 현관 앞에는 녹슨 우유통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초인종은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안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 결혼식장에서 본 그 몰골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왔군요. 올 줄 알았어요. 장영자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젖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시절, 천박한 웃음과 오만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허름한 소파에 장영자를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컵엔 이가 나 있었고 찬물은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묘한 고요와 진실의 냄새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 내 딸 민정이를 죽였어요. 수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영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제각기 흘러왔던 두 여인의 과거가 이제 한 남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다시 연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 그 허름하고 습기 찬 거실 안엔 오래된 먼지와 눈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장영자는 흐릿한 차를 한 모금 머금은 채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과 검버섯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엔 아직도 어머니의 고통이 또렷이 살아있었죠. 수진은 천천히 서랍장 안쪽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찢겨진 그 일기장은 딸 민정이가 마지막까지 썼던 것이었습니다. 딸 방을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장례식도 못 치렀고 유골도 없고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냥 실종으로 남았죠. 영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펴서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그 문장들은 민정이라는 딸이 매일 겪은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지훈 오빠는 변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젠 무서워요. 전화기를 뺏겼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해요.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차 트렁크에 날 가뒀어요. 하루 종일 장영자는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름 백지훈, 딸 서아의 신랑이자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놓인 남자였습니다. 수지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다정했어요. 민정이도 정말 사랑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약혼 후엔 사람이 달라졌어요. 감시하고 의심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폭력을 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영자의 머릿속에는 서아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건 아닐까? 수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날 찾아와 말했어요. 결혼하면 끝날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은 절대 아이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짧은 한 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후 민정은 사라졌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영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딸과 결혼해 신혼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경찰에? 수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면서요? 태영그룹.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그 남자 편이었어요. 그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정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백지훈이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지금처럼 부드럽지도 믿음직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장영자는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당신뿐일지도 몰라요. 장영자는 현관문을 열고 다시 햇살이 내리쬐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어두운 먹구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끊겼습니다. 바로 다시 전화했지만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영자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장영자는 딸 서아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혼여행 일정을 체크했지만 서아가 직접 찍어보낸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SNS도 비어 있었고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카카오톡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죠. 그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가 있는 곳, 몰디브 리조트의 이름을 알아낸 그녀는 바로 항공편을 검색했고 그날 밤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기 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백지훈. 장영자는 얼어붙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장 회장님, 저 지훈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전화가 많이 와 있어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옆에 있나요? 지훈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금 샤워 중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장영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건넨 딸의 일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의 문장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 내 딸도 죽였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서아에게 전해주세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요. 아주 잠깐이라도 목소리 듣고 싶어요. 지우는 잠시 정적 끝에 대답했습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아마 피곤해서 조금 있다가 잠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영자는 수화기를 들고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공손했지만 어디 하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 딸을 벽 안에 가둬놓고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의 말투 같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카운터 앞에서 갑작스럽게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장영자 씨 맞으시죠? 누군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인이시라면 이쪽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취소요? 전 분명히 결제까지 마쳤는데요. 직원은 확인해 본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장영자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여행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약 내역은 삭제되어 있었고 환불도 이미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에게 가는 길조차 이제는 가로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 회장님이시죠? 목소리는 젊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저 정민정 씨의 친구예요. 혹시 그분 기억하세요? 정민정. 수진의 딸이자 지훈과 약혼했던 바로 그 사람. 예, 기억합니다. 저 영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급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냥 넘기려 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요. 결혼 소식 말이에요. 백지훈이 다시 결혼했다는 기사요. 영자는 숨을 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과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민정이랑 약혼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겉으론 완벽했지만 뒤에선 민정이를 감시하고 통제했어요. 심지어 민정이가 유산했을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장영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산? 네.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낸 메시지엔 아기를 잃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했죠. 이 사람 날 죽일 수도 있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요. 전화는 그 말을 끝으로 끊겼습니다. 장영자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백지훈이라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서아를 지키겠다고요. 그 남자를 반드시 끌어내겠다고요. 몰디브의 한적한 리조트, 새하얀 해변과 투명한 수영장이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서아는 테라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람도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 이후로 남편 지우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엄마의 부재, 갑작스러운 기내에서의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어젯밤 지훈의 말투는 차가웠고 표정엔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아가 단 한마디 반론을 해도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방문을 잠그며 던진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못해요. 서아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맞을까? 결혼 전의 다정함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못했고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변 산책 어때요? 서아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표정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어제 왜 그랬어요? 지훈은 손을 턱에 괴며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서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엄마랑 통화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문도. 지훈은 피식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신경 예민해서 그래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당신도 피곤했을 테고. 그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긴 그만해요.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서아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서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혼 전에도 지우는 가끔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힐끗 보더니 화면을 아래로 돌려놓았습니다. 서아는 무심코 그 화면을 스쳐봤습니다. 민정 친구라는 이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은 서아의 시선을 눈치채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전 회사 동료예요. 신혼여행 간다고 하니까 계속 연락 오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보았을 때 느낀 본능적인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라는 이름. 그건 어딘가 익숙했고 동시에 위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거기엔 작은 노트북이 있었고 그 안에 저장된 폴더 하나. MINJUNG 2019라는 폴더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지훈이 자주 쓰던 숫자, 조합을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 집 앞에서 찍은 셀카, 병원 복도, 그리고 침대에서 울고 있는 사진까지. 모든 사진엔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이 방에서 자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사진들. 그녀는 폴더 안에 메모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짧게 메모된 문장 하나. 민정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위기 시에는 물리적 제어가 필요하다. 그녀는 더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반대했는지, 왜 끝까지 의심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왜 당신 말을 믿지 않았을까? 서아의 눈가엔 눈물이 흘렀고 마음속에선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 같은 직감이었습니다. 서울.
장영자는 몰디브로 향하지 못한 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엔 서아가 자리를 비운다는 이유로 급한 업무들을 정리해 놓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수십 번이나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백지훈의 과거를 조사하겠다고요. 먼저 손을 댄 건 태연그룹 관련 뉴스 기사였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이미지였지만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잡음, 내부 직원들의 고소 취하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내부 고발자가 돌연 사라진 사건이 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자의 이름은 정민정. 장영자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민정, 수진의 딸과 같은 이름, 설마 같은 사람일까? 그녀는 망설이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수진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딸, 아직도 연락 안 돼요? 내 전화를 아예 꺼놨어요. 비행기도 취소됐고요. 근데 민정 씨, 혹시 기자 준비하셨던 적 있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장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 씨 이름으로 된 기사들을 봤어요. 태연그룹 내부 고발 관련된 글도 있고 그런데 그 기사들이 다 삭제돼 있었어요.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터져나온 듯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정이 지훈이랑 약혼한 뒤에도 뭔가 이상하단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회사 자료를 수집했죠. 처음엔 단순한 폭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구조였고 시스템이었어요. 말 못할 사람들을 가둬두고 입막음하고 제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정이는 그걸 고발하려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고 결국 그날 메일을 보낸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민정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해 곁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입을 막는 대상이 서아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온 장영자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고 작은 박스 안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엔 서아에게 보여줘요라는 메모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엔 짧은 영상 하나가 뜨고 재생되자 곧 한 여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어두운 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셀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영상 속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무사하지 않다는 뜻일 거예요. 지훈 오빠는 겉으론 부드럽지만 자기 뜻에 어긋나는 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저를 집에 가두고 제 친구들 연락도 차단했어요.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졌고 이젠 제 목숨이 위험하단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끝나자 장영자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밀쳐내고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안 돼, 서아를 그 남자한테 보낼 수 없어. 절대 안 돼요. 그녀는 곧장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항공편을 예약했고 이번엔 카드도 현금도 직접 챙겼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에게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신자 서아. 장영자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딸아 이제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 회장님이시죠. 아쉽게도
지금은 따님이 직접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영자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장 회장님, 괜한 짓은 하지 마세요. 괜히 예민하게 굴면 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장영자의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아 어딨어요? 지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서아는 지금 아주 잘 있어요. 다만 엄마가 너무 나서지만 않으면 말이죠. 수아음은 그 말을 끝으로 끊겼습니다. 장영자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내 단호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이젠 끝까지 간다. 장영자는 늦은 밤 불 꺼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USB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손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식모 시절 정수진과 함께 찍은 유일한 한 장이었습니다. 빨래를 널다 말고 웃으며 찍은 그 사진 속 두 여자의 웃음은 순수하고도 처연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식모의 딸이었던 내가 결국 이 전쟁의 시작점이 되었네요. 다음 날 아침 장영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김정호. 한때는 정치권에도 몸담았던 인물이었고 권력과 자본의 추악한 실체를 파헤치는데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설명을 들은 김 변호사는 조용히 USB와 영상 파일들을 검토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증거로 충분합니다. 영상 안에 담긴 민정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정황도 맞물려 있습니다. 태영그룹과 지훈 씨 압박이 들어올 테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당할 일은 없습니다. 장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곧장 말했습니다. 언론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공중파는 힘들 수 있어도 독립 언론과 시사 전문 채널들이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따님은 반드시 구해야죠. 그날 오후 김 변호사는 시사투데이라는 유튜브 기반의 탐사보도 채널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영상과 자료를 모두 확보했고 민정이 실종된 날짜와 지훈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 서하의 행방불명까지 조목조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시사투데이 채널엔 긴급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태영그룹 후계자 약혼녀 실종과 관련된 내부 제보 피해자는 또 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창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고 정수진이 익명으로 증언한 내용도 편집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이 남긴 일기장, USB 영상, 그리고 백지훈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고 방송국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영그룹 본사에선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 백명환은 붉어진 얼굴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아들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전부 조작입니다. 정치적인 음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에 홍보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내부에서도 이미 자료가 새고 있습니다. 그간 무마했던 건 지훈 이사님의 힘이 있었지만 이번엔 증거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제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훈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너 혼자 한 짓이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몰디브 리조트의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침대 위에 있었지만 정신이 흐릿했고 약기운에 눈이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죠.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저 여자가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 말고 다른 루트로. 그 순간 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놀라며 일어났고 현관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현지 경찰관들이 함께 서 있었죠. 백지훈 씨 맞습니까? 당신은 현재 민정 실종 사건과 관련된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여성에게 약물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라고. 김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정을 판 게 아니라 당신이 던진 사탕이 독이었다는 걸 세상이 알아버린 겁니다. 서아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 사람의 눈빛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장영자는 한국에서 뉴스를 확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전쟁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체포된 다음 날 한국의 아침 뉴스는 온통 태연그룹 관련 보도로 뒤덮였습니다. 민정 실종 사건, 태연 후계자의 그림자, 몰디브 약물 투여, 피해자는 전직 대기업 회장의 딸, 비선 감시, 외부 제보로 드러난 내부 통제 시스템,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장영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더는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내 입은 뒤 방송국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녹화장에 앉은 그녀에게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회장님,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하게 되셨나요? 장영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장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식모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수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세월이 있죠. 그런 저에게도 딸이 있었고 그 딸이 누군가에게 속아 인생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눈동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눈엔 담담한 단호함과 오래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식모였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감정이었을 겁니다. 남의 밥을 지어주고 남의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제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인터뷰는 그대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장영자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식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존경의 의미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아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회복 중이었고 마음은 아직 정리를 다 끝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병원 앞에서 엄마를 발견하자 그대로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런 사람 믿어서. 장영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장영자는 정갈하게 차린 나물 반찬과 국을 딸 앞에 내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응. 우리 처음 살던 반지하 방에서 해주던 그 반찬들 기억나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한입 베어 문나물 맛에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때 그렇게 밥 한 끼를 소중히 여겼는지요. 장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진심은 밥상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그날 저녁 서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식모의 딸, 그리고 엄마의 밥상. 그 글은 곧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고 누군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의 밥으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회장은 마음을 지켜낸 엄마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장영자는 민정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실종 피해자와 억울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이 재단은 민정과 서아의 이름을 함께 붙여 하정재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재단 창립식 날 장영자는 단상에 올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식모의 딸을 낳았고 그 딸은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식탁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한 행사장에서 서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엄마가 차려주던 나물 반찬의 소박한 맛을 떠올렸습니다. 그 맛은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인생에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